공유결합의 특징은 있죠. 공유결합이? 나는 근데 외우는 거 별로 안 좋아해. 근데 왜냐면 애들을 외우게 하는 게 더 힘들어. 자, 일단 이거는 이제 보일의 법칙은 이미 아까 얘기했죠, 그죠? 보일의 법칙은 P 곱하기 V가 일정하다는 법칙이야. 근데 이게 왜 일정하냐면 PV는 nRT인데 아까도 말했지만 보일은 부피와 압력과의 관계만 얘기한 거야. 그래서 몰수도 일정하고 온도도 일정한 이 상태이기 때문에 둘의 곱한 값이 일정해야 돼. 그래서 그래프를 보면 내가 이 둘이 반비례 그래프라 그랬잖아. 그래서 이게 수학도 아닌데 그래프가 시험에 100% 나와. 그래프가. 그래서 어떻게 나오냐면 여기와 여기에 어떤 뭐 압력을 쓰건 온도를 쓰건 부피를 쓰건 이래놓고 반비례가 맞냐 비례가 맞냐 일정하냐 이거 세 가지 중에 하나 물어봐. 근데 이걸 그렇게 틀려 애들이. 근데 니네가 수학도 하면서 이걸 왜 그렇게 틀리는지 잘 모르겠어. 자 맞춰봐 한번. 응? 자 어디 이건 너네 맞추는지 너네가 또 끄덕이기는 되게 잘 끄덕이기는. 근데 약간 좀 시원찮다고? 자 내가 아까도 말했지만 n과 t가 일정할 때 이 둘의 관계는 뭐라고? 반비례. 그럼 그래프 어떻게 그려야 돼? P와 V는 그래프 어떻게 그려야 돼? 이렇게 그려야지, 그지? 그 다음에 그럼 만약에 내가 이거를 P분의 1분의 V라고 적었어. 그럼 어떻게 그려? 그땐 이렇게 그려야지, 그렇지. 그 다음 만약에 PV에 V라고 적었어. 그렇지 일정. PV가 일정하다 했잖아 아까. 됐어요? 아 이거 하는 거야 이거 어렵냐고. 근데 이걸 막 섞거나 이거 맞춰보라고 하거든. 맞출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거는 내가 뭐라고 말할 게 없어. 그냥 비례 반비례 일정 이것 중에 맞추는 거야. 그래서 PV는 nRT 적어놓고 이게 는을 기준으로 왼쪽에 두 개가 있으면 반비례인 거고 오른쪽 왼쪽에 있으면 비례인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일정한 값이 PV가 일정이라고 외워놨잖아 보일의 법칙은. 그럼 이건 일정해야 되는 거고. 됐어? 그 다음에 샤를의 법칙이야. 너네 이 그래프 100% 나오게 될 거야. 이 그래프도 애들이 왜 그렇게 틀리는지 모르겠어 아주 그냥. 자, 내 얘기 잘 들어봐요. 이 그래프는 이 말하고 이 말 때문에 이제 자꾸 틀리는데, 자 우리가 절대 온도 기준이 고등학생한테는 훨씬 쉬워. 근데 사실 이걸 옛날에는 중학교 1학년이 배웠어. 왜냐면 우리가 샤를의 법칙을 중1 때 배운단 말이야. 근데 이상하게 코로나 한번 겪고 나더니 중등 과정을 되게 쉽게 가르쳐가지고 이거 시각 원래 썼었거든? 근데 그게 사라졌어. 근데 옛날에 중1은 이걸 풀었어 얘들아. 중1도 푸는 거니까 니네도 풀 수 있어 얘들아. 물론 뭐가 아니야 아니긴. 자 봐봐. 자 이 그래프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0도씨에 어떤 기체의 부피가 V0였어. V0를 너무 어려워하지 마. 그냥 처음 부피라는 뜻이야. 처음 부피 V0. 자 근데 이 처음 어떤 V0라는 부피를 갖는 게 온도가 점점 올라가면은 부피가 얼마가 되는지가 궁금한 거야. 근데 얘가 자 어떤 거랑 왜 하필 자 273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어 이거? 273 어디서 봤어? 절대 온도 그치? 너네 절대 온도의 정의가 뭔 줄 알아? 아니 근데 그런 뜻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약간 비슷하긴 해. 절대 온도라는 거는 기체 분자 운동에만 영향을 받는 온도야. 그래서 우리가 열을 가하면 온도가 올라가는데 기체 분자 운동이 어떻게 점점 빨라지지. 그지? 그러면 거꾸로 온도를 내리기 시작하면 애들이 점점 어떻게 돼? 느려지지. 그러면 언젠가는 느려지다가 멈추겠지. 그때 온도야. 그때 온도. 자
자, 그래서 우리가 이론적으로 얼마가 됐을 때 멈추느냐? 0 켈빈이 됐을 때 멈춘다 해서 0인 거야. 그게 기준인 거야. 자, 근데 그 0 켈빈이 제 추운가? 네. 엄마, 아이고. 그 0 켈빈이 얼마였냐면 영하 273도씨더라 이거야. 자, 이 두 그래프 사실 보면 좀 닮아 있어요. 이것만 일로 딱 옮겨 놓잖아? 여기다가 요거 있지, 요것만 이쪽으로 옮기면 이 그래프랑 이 그래프는 어떤 그래프야? 같은 그래프야, 사실. 그 다음에 273켈빈이 3도씨가 몇 켈빈이라고? 0 켈빈이라고. 됐어요? 그러면 켈빈으로 한번 바꿔보면 여기가 0 켈빈이면 여기는 273켈빈이고 여기는 273 곱하기 2 546켈빈인 거야. 그지? 그럼 잘 봐. 우리 너 왜 또 3번에 왜 두리번거려? 잘 봐봐. 어떤 거 배웠냐? PV는 nRT에서 일정 기체 몰수가 일정 압력. 우리 1ATM에서 계속 실험할 거야, 그냥. 이거는 상수지, 그지? 그럼 우리는 항상 T분의 V가 지금은 일정해야 돼. 몰수도 똑같고 압력도 똑같으면, 그러니까 이제 일정 기체 풍선에다 기체를 갖다 놔. 그다음에 여기 1기압 안에서 온도만 내리고 온도만 올릴 거야. 그럼 온도 내리면 얘네가 어떻게 되겠어? 점점 작아지죠. 온도 올리면 점점 어떻게 돼? 커지죠, 그죠? 그래서 자, 이 값이 T분의 V가 어때야 된다? 일정하다. 얘가 커지면 얘도 어떻게 되니까? 같이 커지니까. 그럼 너네 잘 봐. 아까 내가 0도씨가 몇 켈빈이라고? 273켈빈. 이때 V0였어. 그러면 2 곱하기 273켈빈이 되면 몇 V0가 되겠어? 2V0가 되지, 2배. 그게 이 뜻이야. 잘 봐. V0에서 273이 되면 몇 V0가 돼? 2V0. 그게 이걸로 이해하긴 힘들거든. 이 중1 애들이 겁나 물어봤어. 왜요? 왜 하필 273도씨가 올라가면 2배가 돼? 왜요? 막 근데 그걸 또 뭐 화학 툴을 알려주면서 애들한테 설명까지 하기가 좀 그러니까 그냥 외워 막 이러거든. 근데 사실 이유는 이거야. 우리가 0도씨에서 시작하면 273에서 온도가 2배가 될 때 부피도 몇 배가 되니까. 2배가 되니까. 근데 야, 이게 봐봐. 이거는 0도씨에서 시작할 때야. 0도씨에서 V0일 때. 그러면 자, 일단 문제를 바꿔보자. 만약에 1도씨에서 시작을 해. 이때가 V0래. 그러면 온도가 얼마에서 시작하는 거야? 24켈빈에서 시작해. 이때가 V0야. 그러면 얼마가 돼야 돼, 온도가? 2 곱하기 274켈빈이 되면서 2V0가 되는 거야. 그러면 자, 항상 얘는 1켈빈마다 273분의 1V0씩 증가하지. 그죠? 근데 얘는 그러면 1켈빈마다 얼마씩 증가해? 274분의 1V0씩 증가하는 거야. 그지? 왜? 시작이 얘는 몇 도씨니까? 1도씨고 얘는 시작이 몇 도씨야? 0도씨. 그 다음에 너네가 1도씨 요 한 칸이 1켈빈 한 칸이랑 똑같은 거 알아? 왜 똑같냐면 0도씨에서 1도씨가 되면 1 증가한 거잖아. 274에서 274 되면 얼마 증가한 거야? 얘네들이 한 칸의 크기는 똑같아. 한 칸의 크기는. 그럼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바로 이거야. 내 얘기 잘 들어. 여기 뭐라고 적혀 있어? 일정 기체의 부피는 온도가 몇 도씩 높아질 때마다 1도씩 높아질 때마다 0도씨의 273분의 1씩 어떻게 된다? 증가한다고 써있지. 근데 너네 학교에서 만약에 이거 1도씨로 바꾸면 273분의 1씩 증가하는 거 맞아? 274분의 1씩 증가하는 거야. 내가 진짜 연락치사한 학교 중에 나 이거 바꿔놓는 학교 봤어. 진짜 짜증나지? 그럼 이제 니네는 이걸 배울 때 어떻게 외워놔야 되냐면 자, 이렇게 X도씨의 때의 부피에 273 플러스 X분의 1씩 증가한다. 이렇게 외워놔야 되는 거야. 근데 이 세상
어떤 화학2 문제집을 뒤져도 다 0도씨 때를 기준으로 삼어. 그러다 보니까 이걸 1도씨로 바꿔놓는 이 문제에 답이 없는 거야. 근데 얘들아 이거 1도씨로 바꿔놓으면 274분의 1이고 2도씨로 바꿔놓으면 275분의 1이야. 진짜 조심해야 돼. 이게 첫 번째 조심해야 되는 거. 근데 내가 사실 20년 가르치면서 딱 한 번 봤어. 근데 20년 가르치면서 한 번 보더라도 그 한 번이 너무 기억에 남는 거야. 치사하게 이걸 바꾸냐 이런 생각이. 왜냐면 이 화학2 문제는 어렵게 내려면 얼마든지 어렵게 낼 수 있게 많고 PV나 NRT에 대한 문제도 되게 많아. 근데 왜 이걸 바꿔서 애들을 틀리게 하는 건지 변태 같다고 생각했거든.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 자체가 273이 들어가지, 그지? 그럼 이 공식은 언제만 쓸 수가 있어? 0도씨에서 출발할 때만 쓸 수 있는 거야. 0도씨에서 출발할 때만. 그럼 우리 이 공식을 잘 쓰겠어요? 우리는 고2니까 이거를 잘 안 써요. 알겠죠? 근데 이제 얘의 뜻은 이거야. 이게 뭐냐면 자, 처음 부피가 V0였어. 근데 우리가 이 V0가 되려면 온도가 얼마가 증가해야 돼? 273이 증가해야 돼. 그지? 이거 봐봐. 온도가 273이 증가하면 처음 부피의 몇 배가 돼? 2배가 되잖아. 그래서 이 V0가 되려면 V0 플러스 V0 곱하기 273분의 델타 T. 이런 공식인 건데 이거는 얘를 그대로 옮겨놓은 공식인 거야. 대신에 273이 들어갔기 때문에 무조건 얼마에서 출발할 때밖에 못 쓴다고? 0도씨에서밖에 못 쓰는 공식인데 우리는 0도씨에서 출발하는 문제들이 거의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걸 써야지. 이거 얼마나 간단하니? 이건 그냥 뭐야? T분의 V가 1정. 그래서 273분의 V0였으면 뭐 예를 들어 273 곱하기 3이야. 3V0지 뭐야. 쉽잖아, 그지? 이걸 쓰는 거야, 이걸. 대신에 단위는 반드시 켈빈 써. 너 여기다 도씨 쓰잖아? 빵점 맞아, 빵점. 응? 절대 온도는 마이너스 값이 없어요. 왜? 분자 운동이 멈추는 게 0이잖아. 멈추는 거보다 더 밑에 값은 존재하지 않잖아, 그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나도 몇 년 전에 무슨 과학 잡지에서 절대 온도가의 마이너스 값을 찾다 막 이랬는데 그럼 도대체 무슨 소리야? 근데 짜증나서 안 봤어. 왜냐면 우리는 그냥 절대 온도는 0 밑이 없다라고 하고 지금 현재 과학을 하고 있어.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잊어버리지 말고 또 하나. 이 그래프 정말 잘 나오는데 또 내 얘기 잘 들어요. 뭐 때문에 그러냐면 자, 이게 뭐냐? A라는 기체야. A라는 기체가 있었어. 근데 지금 이게 1ATM이었어. 만약에 여전히 A라는 기체인데 2ATM으로 압력을 바꿔서 실험하려면 그래프가 어떻게 될까? 가팔라질 것 같아. 이렇게? 반대로는 뭐야? 더 얕아진다고? 왜? 왜? 잘 생각해봐요. PV는 nRT에서 지금 얘는 뭐가 똑같아? 몰수가 일단 똑같죠? 상수가 똑같죠? 그죠? 만약에 같은 온도일 때 온도까지 같은 0도씨를 볼 거야? 그러면 압력이 증가하면 부피는 감소해야 되니까. 됐어요? 그 또 한 가지. 우린 이게 지금 뭐와 뭐의 그래프야? PV는 nRT에서 T와 V의 그래프이기 때문에 비례 그래프인 거거든? 그지? 근데 P와 V는 어때? 반비례하고 또 자 V는으로 바꾸면 P분의 nRT가 돼. P값이 커지면 이 값은 어떻게 돼? 작아지는 거야. 그래서 밑으로 내려와야 돼. 이걸 기울기라고 생각해봐. 여기를 작아져야 되는 거야. 이거 정말 짱 잘 나와. 이거 좀 적어놔. 이거 뭐라고 적냐면 너네가 이거 이렇게 적어놔. 자, 이게 A고 1ATM이었는데 만약에 2ATM으로 바꾸면 요렇게 된다.
2분의 1 V제로 된다 하고 여기가 V제로 된다 이렇게 바꿔놔. 시작점은 같아야 돼요. 어떤 기체건 간에 무조건 0켈빈 되면 분자 운동은 멈춰요. 근데 여기 왜 점선인지 궁금하지 않아? 이게 이론적으로 기체의 부피가 줄어들다가 이렇게 감소하다가는 점이 돼버리겠다라고 해서 여기를 잘 잡은 거거든. 근데 이 이상 기체는요. 기체 자체의 부피는 고려하지 않은 식들이야. 그러면 우리는 기체 자체에도 부피가 존재해. 그래서 기체가 차가워지다 보면 액체로 상태 변화가 일어나 버리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기체로 존재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거를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상기체. 이상이라는 건 존재해 안 해? 안 해. 그래서 이제 나중에 대학교 가면 실제 기체 상태 방정식 이런 걸 배우게 될 거야. 실제 기체라는 건 기체의 부피도 고려를 하는 거지. 응? 자, 근데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또 쓸 게 있어. 만약에 이거를 2몰에 A 1ATM으로 바꿔. 2몰로 바꿨어. 2몰로 바꾸면 어떻게 될 것 같아, 그래프? 그렇지, 2배가 돼야지. 몰수가 몇 배니까. 2배니까. 그러면 같은 온도에서도 부피도 몇 배 하겠어? 2배지, 그지? 됐어요? 이렇게 풀 수 있겠어? 풀 수 있어야 될 텐데 말이야. 할 수 있어야 될 텐데 말이야. 걱정이요. 그러니까 이게 PV는 NRT 자체는 어렵지가 않아. 근데 문제는 문제 유형을 엄청 많이 만들 수 있어. 근데 이거 말고도 또, 자, 이건 또 아까도 말했지만 이거 정도는 할 수 있는 것 같아, 니네가. PV는 NRT에서 샤르레 법칙이라고 하면 N과 R과 P가 일정한 상태인데, 그럼 V랑 T가 비례. 그지? 근데 또 V분의 1이라고 이렇게 뒤집어 놓으면 반비례. 그죠? 그 다음에 TV는 어때야 된다고? 일정. 그러니까 이제 일정. 이건 고를 수 있어야 돼요. 이거는 할 수 있다고 믿고 이제 넘어간다. 이거 얼마나 잘 나오는지 몰라. 이거 4개 중에 하나는 100%인데 얘네가 나올 확률이 굉장히 커. 이 밑에 얘들. 얘네를 보게 될 거야. 얘네를. 근데 얘네를 볼 때 얘들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 너무 어렵게 생각하고 이 그래프 자체를 막 해석하려고 하는데 내 얘기 잘 들어요. 이게 문제 조건이야. 뭐가 일정하대? 몰수가 일정하대. 그러면 PV는 nRT에서 얘들아 n 좀 지워놔. n 좀 지워놓으라고. 그 다음에 이거는 V와 T 그래프잖아. P 그래프잖아. 그러면 이 둘이 곱한 게 뭐를 의미하니? T. 그래서 여기 곱한 거랑 여기 곱한 중에 누가 더 크니? 여기 T2가 더 크지. 그럼 당연히 온도는 누가 높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됐어? 해석할 수 있겠어?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거 시키는 대로 하는 거다. PV는 nRT야. 근데 이번엔 뭐가 일정하대? T가 일정하대. R도 일정하죠. 그럼 이번엔 PV 값이 뭐가 나와? 몰수가 나오는 거야. 그지? 여기가 자,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야. 그러면 누가 2배야? NB가 2배죠. 근데 우선 응용이 약간 들어가. 어떤 응용이냐? A와 B를 같은 질량으로 실험했대. 같은 질량으로 실험. 그럼 분자량은 몇 대 몇이냐? 이렇게 물어봐. 몇 대 몇이야? 봐봐. 우리가 몰수는 뭐분의 뭐야? 분자량분의 질량이야. 이 둘이 반비례 관계라고. 질량이 같으면 몰수랑 분자량은 반비례 관계여야 돼. 지금 몰수가 몇 대 몇이었어? 1대 2지. 그럼 분자량은 2대 1 나와야지.
이렇게 할 수 있겠냐고.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내가 아까 보니까 고개는 진짜 잘 끄는 이거든. 근데 지금 내가 말한 거 그대로 내 이따 문제 풀 거야. 자, 할 수 있어야 돼. 내 말 듣고 있지? 자, 그다음에 얘도 이제 이 설명 굳이 안 읽을 거야. 물론 설명을 읽으면 내가 해주는 해설이 이 설명이지. 근데 이 생각을 하면서 좀 봐보자고. 봐봐. 그냥 또 똑같았어. PV는 NRT야. R은 무조건 일정하잖아. 네 문제 조건이 N이 일정하대. N이 일정하대. 지워. 그리고 나서 지금 T와 V는 비례관계지. 그지? 근데 이때 압력이 P2가 더 큰지는 도대체 어떻게 알아? 자, 봐봐. 자, 같은 온도일 때로 바꾸는 거야. 이걸 니네가 맞추는 거거든? 이걸 주는 게 아니라 니네가 맞추는 거야. 이게 안 써 있어. 그래놓고 얘네 둘 중에 누가 더 압력이 크니 해. 근데 압력이 크다라면 무조건 기울기 큰 걸로 올라갈래, 애들이. 근데 그러지 말고 생각을 해야 돼. 생각을 해서 잘 봐. 같은 온도일 때라고 온도를 지워봐. 응? 그럼 부피와 압력은 어때야 돼? 반비례해야 되니까 작은 게 압력이 더 어떤 거야? 큰 거야. 아니면 선생님 나는 이 T가 일정하다라고 안 하고 같은 부피일 때라고 해볼래요. 그래도 돼. 자, 봐. N하고 R은 일정한 상태지. 같은 부피일 때면 얘가 지워지지. 그럼 이때는 온도가 높은 게 압력이 어때야 돼? 커야 돼. 둘 중에 지금 같은 부피일 땐 누가 압력이 커? 얘가 크잖아. 빨간색이 더 크잖아. 빨간색이 더 큰 거 보여? 그러니까 얘가 더 큰 거라고. 그러면 그러니까 어떻게 물어봐도 압력은 P2가 더 큰 거야. 됐어요? 그 다음에 야, 상식적으로 그냥 생각해도 돼. 상식적으로 몰수도 똑같고 온도도 똑같은데 부피가 크대. 그러니까 부피가 작으면 자, 몰수도 똑같고 온도도 똑같은데 몰수가 똑같아. 같은 온도야. 근데 부피가 작은 게 있어. 그럼 그건 누가 어떻게 했다는 소리야? 눌렀다는 거니까 압력이 P2가 커야지. 됐어요? 이거 정말 짱 잘 물어봐. 이걸 왜 잘 물어보겠니? 애들은 습관적으로 위에 있는 걸 크다고 고르거든. 그러니까 이걸 짱 잘 물어보는 거야. 됐어?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야. 이걸 안 주고 물어본다고. 응? 그럼 또 똑같아. PV는 NRT를 적어. 그 다음에 R을 지우고 P가 일정하대. 지금 P를 지워. 그지? 그 다음에 또 봐. 같은 온도일 때라고 봐도 돼. 같은 온도일 때 부피가 크면 몰수도 커. 지금 같은 온도일 때 부피가 누가 더 커? 그러니까 MB가 몰수가 더 많은 애야. 근데 얘는 위에 있고 더 많잖아. 그러니까 얘보다는 누굴 달래니? 이걸 달래. 그래서 애들이 자꾸 P1이 크다는데 이거 좀 생각 좀 하고 풀어, 얘들아. 됐어요? 이게 더 잘 나와. 이거랑 이거 두 개. 이 두 개가 좀 잘 나와. 자, 그 다음에 이거 왠지 다 한 거 같아. 이거는 이제 옛날 말들이, 이거는 이제 그냥 옛날 말이 아니라 이걸 다 합쳤다. 내가 아까 말했던 거 그냥. 그것뿐인데 또 한 가지, 사실 두 가지가 남았어. 분자량 측정하는 건데 이 분자량은 실험이야, 실험. 근데 내가 이 실험을 오늘 안 할 거야. 내가 오늘 안 하는 이유는 이 실험의 종류가 한 4가지인가 그래. 이 실험을 이렇게 빈 페트병으로 하는 경우, 아니면 가스통에서 가스를 빼내서 하는 경우, 그러니까 이건 지금 빈 페트병에다가 드라이 아이스 넣은 거 아니야? 맞아. 이건 드라이 아이스를 넣고서 이제 요들 드라이 아이스가 이제 승화하면 여기 가득 채워서 하는 거거든. 그거 말고 그냥 가스에 있는 걸 가스를 비워서 하는 경우가 있어. 근데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단 말이야. 근데 내가 여기 나와 있는 걸로 수업을 해봤자 시험은 니네 학교에서 가르친 버전이 나와. 그래서 이거는 학교를 가서 그 받은 교과서 혹은 학교에서 실험을 하기 시작했어요 라고 하면 그때 이건 따로 해줄게. 그거에 대해서 외우는 게 좋아. 알겠죠? 이제 그거에 대해서 푸는 게 좋으니까 이 문제는 있는 거는 내가 이따 X를 살짝 조그맣게 쳐줄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이건 일단 X 치지 마. 이건 하지 마. X 치지 마. 이거 나중에 해야 돼. 근데 여기다 필기를 좀만 할 거야.
이 맨 뒤에다가 이제 마지막 문제 해석이야. 마지막 문제 해석. 내가 문제 해석하는 방법을 알려줄 테니까 그대로 풀어야 돼. 이따가 딴짓하면 안 돼. 알겠죠? 아, 자꾸 딴짓을 하니까. 내 얘기 잘 들어. 자, 여기가 기체 A가 있고 기체 B가 있어. 자, 그림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 아이고, 그림이 그림이 이렇게 나와 있으면 여기를 잘 봐. 여기를 잘 보고 고정장치가 있는지를 봐야 돼. 근데 고정장치가 없지. 없잖아? 그러면 이거는 굉장히 플렉서블하게 움직일 수 있는, 아주 스무스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 피스톤 같은 거야. 대신에 안에 있는 기체가 빠져나오지는 못해. 고정장치가 없으면 이 안은 무조건 1ATM이야. 무조건 1ATM. 알겠어? 그 다음에 만약에 기체 B가 있는데 여기 추를 2개를 이렇게 올려놨어. 추 2개. 그러면 여기 내부 압력은 추 2개의 압력 더하기 1ATM이야. 니네 이것 좀 놓치지 마. 여기는 항상 눈에 보이지 않는 대기압이 있어. 알겠죠? 됐어요? 고정장치 없을 때 1ATM. 네, 맞아요. 고정장치가 없을 때 1ATM이야. 없을 때. 그 다음에 압력을 알 수 없는 경우가 있어. 압력을 모를 때는 언제냐? 강철 용기. 그냥 막혀 있어. 그럼 여기 압력을 몰라. 써주지 않는 이상 몰라요. 알겠죠? 1ATM 하시면 안 돼. 이게 지금 뚫려 있어? 이거 모르잖아. 그지? 안 뚫려 있어서 압력 몰라. 그 다음에 또 압력을 모를 때가 있어. 고정장치. 이 고정장치가 있으면 외부 압력 1ATM하고 내부 압력 1ATM 같은 상태가 아니야. 고정장치가 있기 때문에 안에 압력이 작을 수도 있고 높을 수도 있어, 얘들아. 알겠죠? 됐어? 이해돼? 문제 풀 때 고정장치가 없어. 그러면 무조건 외부 압력 1ATM이고 내부 압력도 1ATM이고 평형 상태인 거야. 그리고 추가 2개 올라와 있어. 그럼 애들이 압력이 2개의 추만 존재한다고 생각하는데 1ATM 있는 거야. 항상 옷 입듯이 깔고 가야 돼. 항상 입고 다니는 거야. 알겠어?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자, 이거 하나만 하면 이제 문제를 풀어보고 이제 이거 이제 맞출 건데 문제를 한 2-3문제 풀 거야. 지금 내가 알려준 것들에 대해서. 근데 이게 또 한 번 배우고 어떻게 외워가지고 문제를 풀겠니? 그지? 자, 이게 고정장치가 이렇게 있어. 고정장치가 막 있어. 그럼 여기에 압력을 알 수가? 압력 몰라. 압력을 몰라. 근데 고정장치를 풀었더니 이게 A기체, B기체, C기체였어. 고정장치를 풀었더니 이게 뭐 이렇게 3리터, 3리터 하지 말까? 4리터, 4리터, 4리터 알 수가 없는데 고정장치를 풀었어. 풀었어. 그랬더니 여기가 6리터, 2리터, 4리터 이렇게 됐어. 자, 고정장치를 풀면 얘들아 무조건 왼쪽에서 누르는 힘과 오른쪽에서 누르는 힘, 왼쪽에서 누르는 힘과 오른쪽에서 누르는 힘이 어때? 다 똑같아. 그래서 압력이
A, B, C가 똑같다는 건 알아. 고정장치를 풀어야 똑같은 거야. 어? 됐어요? 그럼 우리가 PV는 nRT에서 자, 요거는 다 온도가 똑같다고 치자. T 일정에. 만약에 T가 일정하고 압력이 똑같으면 부피가 곧 뭐에 비례해? 부피가 몰수에. 그지? 그래서 몰수는 A 대 B 대 C가 6대 2 대 4야. 그냥 부피가 되는 거야. 됐어? 할 수 있겠어? 한번 해보자. 벌써 우리가 이제 한 20분 뒤면은 수업이 끝나. 근데 내가 니네 문제 푸는 속도를 보니까 내 문제 못 풀고 끝날 것 같아, 우리. 근데 이게 물론 이제 오늘 숙제가 막 많진 않아. 숙제 많이 나와봤자 한 두세 장 이렇게 나갈 거야. 근데 문제가 어려워. 그래서 자, 지금 내가 써준 걸 보고 풀어도 돼요. 보고 풀어도 돼. 근데 내가 오늘도 얘기했죠. 오늘 풀어준 문제는 다음 시간에 다 테스트해요. 자, 22쪽에 10번. 이걸 뭐 세 문제 연달아 풀어봐. 이렇게 안 할 거야. 일단 하나만 먼저 풀어봐. 했는데, 자, 한번 해석을 해보자. 자, 일단 1기압. 기압이 똑같아. 그지? PV는 nRT 습관적으로 써. 습관적으로 쓰고, 압력 똑같대. 지우는 거야. 그 다음에, 같은 질량의 A와 B인데, 몰수 얘기는 아직 하지 않았어. 그죠? 내가 이런 경우, 내가 그 아까 암기 프린트에서 내가 외워와야 돼. 막 이렇게 썼던 프린트에 있는 나와 있는 것 중에 하나거든? 그러면 니네가 같은 온도일 때를 한번 비교를 해보는 거야. 같은 온도일 때 몰수와 부피는 무슨 관계야? 비례 관계니까 여기가 NA가 NB보다 어때? 많지. 그지? 몰수는 A가 많은 상태야. 됐어? 그 몰비가 또 마찬가지로 봐. 완전 둘이 비례니까 몰비가 V2 대 V1이지. 그지? 둘이 완전 비례 관계야. V2 대 V1이에요. 이거 됐죠? 그죠? 분자량이 누가 큰지는 어떻게 아느냐? 선생님 나 너무 헷갈려 라고 하면 차라리 값을 막 그냥 집어넣어. 값을 집어넣어서 우리가 몰수는 뭐분의 뭐다? 분자량분의 질량이라니까. 근데 질량 같대잖아. 그지? 둘이 무슨 관계라고? 반비례 관계라고. 그럼 이거 1대 2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왜 또 틀렸어? 너 또 틀렸지? 그래서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이게 지금 하면 외워지지 않았지만 저 다음 시간까지 외워갖고 와야 돼. 알겠죠? 내가 암기 테스트는 쫓아다니면서 물어볼 거야 막. 그래서 그건 꼭 외워와야 돼. 순서가 이거지. 근데 순서는 뭘 못해도 어쨌건 남긴 남아. 그래서 분자량은 B가 더 커요. 그죠? 이게 몰수가 2대 1이니까 분자량은 1대 2다. 그 다음에 쉽게 생각해봐. 왜 같은 질량인데 부피가 더 크겠어? 입자가 더 많아서 그러는 거야. 입자가 더 많아서. 그럼 입자가 더 많다라는 거는 하나당 질량이 작아. 분자량이 하나당 질량이라고 생각하면 돼. 하나당 질량. 그래서 이건 틀린 거고. 압력을 높이면 얘들아 이거 압력 높이면 짜부러진다 그랬니? 더 올라온다 그랬니? 짜부러져야지. 기울기가 작아져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맞았어? 잘했어. 근데 이제 그 다음 건 좀 시간이 걸려. 그 다음 거는 조금 시간이 걸리는데 이 시간이 걸려도 해보려고 노력을 해봐요. 7번하고 8번인데 좀 어려워. 좀 많이 어려워. 이거는 PV는 nRT에 다 집어넣어야 돼. 이것도 내가 추 2개 올려도 대기압 잊지 말라 그랬어. 그죠? 같이 한번 보자. 이 문제는 그렇게 심한 문제가 아닌 이유가 자, 잘 해석해야 돼. 모르겠으면 PV는 nRT를 쓰라니까요.
습관적으로 쓰고 봐도 돼. 습관적으로 쓰고 봐. 썼어? 그리고 나서 일정한 값을 지우는 거야. 여기서 일로 가면서 뭐가 일정하니? 온도 일정하죠. 그 다음에 A를 추가하거나 하지는 않았어. 몰수도 똑같아. 그러면 P 곱하기 V 값이 어때야 돼? 같아야 돼. 같아야 되는데 부피가 반이 됐네? 그럼 압력은 몇 배가 돼? 2배가 되는데 내가 여기 잊지 말라 그랬어. 여기는 1기압이 이미 있어. 너 이것도 또 틀렸어? 아니야? 1기압 플러스 2추가 2기압인 거야. 그러면 두 개의 추가 1기압 나와야 되지. 하나의 추는 몇 기압이야? 0.5기압. 그렇지. 그 다음에 자 여기를 먼저 해석을 해보자. PV는 nRT에서 그냥 쓰고 보는 거야. 여기 A 추가했니? 아니야. 몰수 그대로야. 이거 압력이 어때? 압력이 그대로야. 그러면 부피와 온도는 비례관계인데 절대온도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절대온도. 그 여기 지금 300켈빈이지. 그지? 부피가 2배가 되려면 여기 몇 켈빈 돼야 돼? 600켈빈인데 도씨로 쓰래. 도씨로. 그죠? 그 여기서 27도씨에서 300 증가한 거야. 300. 왜 300 증가한 거야? 내가 전에 쟤네들 한 칸의 값은 똑같다 그랬어. 그지? 그러니까 그냥 여기로 오면서 327이 된 거죠. 아니, 야. 그렇게 클 거라고 생각 안 하고 안 쓰고 있어. 그러면 넌 뭐라고 생각했어? 600켈빈인 거 알았는데 안 썼다고? 아니 너무 큰 거예요, 걔네들 수가. 이게 뭔 소리지? 커도 상관없어. 뭐라고 말을 해줘야 되는 거야? 커도 상관없어. 자, 여기서 자 봐봐. 여기서 여기로 가면서 얼마 증가했어? 300켈빈. 근데 내가 얘네들의 변화 한 칸당 얘네들의 변화값도 어차피 어때? 한 칸당 똑같아. 여기서 틀렸어? 아깝네. 얼마라고 했는데? 켈빈은 안 해가지고. 아, 그러니까 이게 응? 켈빈을 잊으면 그냥 틀리는 거야 또. 됐어요? 자, 이게 327이었고 그 다음에 물어보는 걸 한번 봐보자. BWg을 첨가하면이라고 돼 있어. 그죠? 근데 우리가 몰수는 뭐분의 뭐다? 분자량분의 질량인데 얘네 지금 같은 질량이라고 했어. 같은 질량이야. 근데 분자량이 어떻대? 작대. 이게 작아. 그럼 몰수가 어떻게 돼? 많아지지, 그지? 그러면 여기서 자 예를 들어 지금 이게 만약에 1몰이었다고 쳐봐. 그럼 여기다가 1몰 이상을 집어넣어 주는 거잖아. 그럼 부피가 몇 배 이상이 돼? 2배 이상이 되는 거지. 됐어요? 왜? PV는 nRT에서 다른 조건 다 안 바꾸고 몰수만 증가시키면 PV는 nRT에서 R 똑같고 T 똑같고 P 똑같은데 몰수가 증가하면 부피도 비례해서 증가하니까. 근데 1점 얼마를 집어넣을 거란 말이야. 1보다 큰 값을. 그러니까 2점 얼마가 될 거 아니야. 3점 얼마가 되든.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2리터보다는 커지지. 됐어요? 다 해서 추 2개? 얘들아, 추가 하나당 얼마야? 하나당 0.5야. 그럼 2개면 1이거든? 근데 이거 외부에 1기압 있고 여기 1기압 있고 1기압 있으면 다 해서 몇 기압이야? 3기압이야. 얘는 몇 기압인데? 2기압인데. 야, 2기압에서 3기압 되면 1.5배 된 거 아니야? 뭐래니 쟨 또. 1.5배잖아. 1.5배. 그지? 그러니까 야, 이거 몇 기압으로 만들어야지만 쟤랑 부피가 똑같아질 것 같아? 4기압으로 만들어야 돼. 그럼 추를 이렇게만 올리면 안 되고 몇 개 더 올려야 돼? 그 2개 더. 그러니까 4개를 올려야 돼. 4개를. 압력을 2배를 만들어야 부피가 반이 될 거 아니야. 4개 올려야 돼요. 됐어? 답이 3번. 이봐. 잠깐만. 지금